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2019년 11월 15일, 벌써 올 한 해도 다 온 것 같아요. 11월 달또 중순이고요. 오늘은 좀 주제를 좀 더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영화는 다들 좋아하시죠? 네, 네, 네. 네.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실 수는 있으나 영화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주제가 디지털 영화 테크, 즉 영화를 찍는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디지털 영화라고 하면 좀 이해하는 관점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영화 컨텐츠 자체가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즉 영화에 있는 등장 인물이라는 것들이, 또 하나는 그 영화 자체를 디지털 영상이라든지 즉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상영하고 배포를 해주는 그런 관점에서의 디지털 영화도 있고요. 또 한쪽은 그 영화를 제작할 때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위해서 찍는 것도 디지털 영화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범위 중에 디지털 영화 제작 관점, 제작 관점에서의 이 여러 적용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들 본격적으로 그래도 디지털 영화라든지 또는 요즘의 영화의 뭐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고 좀 말씀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요즘의 영화 트렌드나 사항들은 어떠나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트렌드라기보다는 저는 디지털 영화 테크가 오늘의 주제더라고요. 참 재밌는 주제인데 먼저 저희가 디지털 영화라고 하면 일단 영화는 기획, 제작, 후반 작업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기획 단계라고 하면은 프리 프로덕션, 또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최근에는 디지털 이러한 기술들이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기획이라고 하면은 실제 제작할 거를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이제 뭐 프리비주나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는 무료로 3D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콘티나 스토리보드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향후 촬영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프리 프로덕션 단계,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디지털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여러 번 찍으면서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현장에서 촬영과 함께 편집을 하면서 또 그 현장에서 바로 합성까지 해서 미리 어떻게 제작되는지 볼 수 있는 이러한 크로스 제작 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런 영화 속의 제작 환경들이 사실은 아까 트렌드를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적인 어떤 그 주요 이슈가 되는 키워드 특히나 실감 미디어에서는 거의 디지털 영화 제작 기술들이 거의 대부분 활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후반 작업에서 이제는 찍은 거를 가지고 편집하고 합성하고 이런 또 합성할 때 디지털로 만들어진 배경이나 배우나 또는 소품, 조명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최근에는 기획부터 후반 작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거를 우리가 디지털 영화라고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설명됐나요? 네, 전부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디지털 영화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런 내용을 듣고 뭐 떠오르는 키워드들 같은 어떤 게 좀 있으시나요? 그렇죠.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어떤 동영상의 어떤 그 동영상, 영화 뭐 이런 것들 시대를 여는 게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카메라, 뭐 3D 그래픽, 모션 캡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영화는 뭐 토이 스토리,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특수 효과, 1인 제작, 배경, 세트, 드론, 조명 여러 분야의 그런 키워드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 관련해서는 뭐 시나리오, 의상, 출연 저작권, 초상권
그죠? 프로젝션 매핑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네. 추가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도 있으시나요? 저는 이제 디지털 영화 기술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배경 합성할 수 있는 디지털 매트 페인팅, 뒤에 배경을 컴퓨터로 해서 그린다든지 이러한 기술은 최근에 가상현실에서의 현실 공간을 거의 컴퓨터로 몰입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션 캡처를 통해서 2D나 3D로 만든 배우 캐릭터들을 합성할 때도 주로 이제 모션 캡처가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이러한 모션 캡처가 바로 이제 가상현실에서 캐릭터와 함께 이렇게 합성돼서 이렇게 사용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실제 군중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화 기술로는 또 그 외에도 예전에는 이제 배경에 빛을 쏴서 보여줬던 프로젝션 기술들이 최근에는 증강현실에 같이 효과적으로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해서 빛을 쏴서 움직임을 주고 거기에다가 인터랙션을 주는 이런 효과로서 공연이나 또는 이벤트, 박물관, 미술관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 기술들은 홀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영화에서 나왔던 기반 기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연산 키워드로 생각이 나는 거는 효율적인 작업 공정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제작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감 미디어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센서도 활용이 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 하면 워낙 그 시각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비주얼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청각적 음향 효과도 디테일스러운 부분이 많이 접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음악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인공지능 접목해서 자동으로 그 어떤 장면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음향들을 붙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점점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그런 음향적인 측면도 이 디지털 영화에서는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저는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네, 네. 얘기하자면 영화에서도 중요한 게 미장센이라고 공간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그 사각의 프레임에서 보여지는 배우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공간에서 보여지는 소품이나 또는 의상이나 조명 이런 것들 음악도 그렇고 다 어떤 연출자가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테크라고 하면은 의상 또는 소품, 메이크업 또는 헤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장선하니까 좀 순간 샴푸를 생각을 했는데 샴푸.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저의 짧은 그 지식으로 순간 제가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아셨나요, 미장센? 아주 유머가 야무집니다. 혹시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신 분 미장센 들으시고 방금 설명해 주신 네. 내용을 떠올리셨는지 저처럼 샴푸를 떠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재밌는 어떤 키워드였고요. 사실 오늘 키워드를 쭉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요약을 다시 해가지고 이 디지털 영화 테크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지 이렇게 특징을 좀 몇 가지 요약을 하면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영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뭐 고품질의 영상을 제작도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의 어떤 기술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한 실감형 콘텐츠 VR, AR, 또 XR, 또 홀로그램 등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협업을 해서 해야 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디지털이 때문에 그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전 세계로 일거리를 넘겨서 작업할 수 있는 최근에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네. 같이 오픈 뭐 공정 제작을 네. 할 수 있도록 네, 클라우드 맞습니다. 기반으로 맞아요. 그래서 네. 파이프라인도 그렇게 제작 공정이 되어 소프트웨어 있다고 자체가 할 수가 그렇게 있어요. 되죠. 그래서 제작을 효율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에 이제 출장을 나갔다 하면은 내가 제작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이제 대표가 뭐 시연을 하거나 그럴 때 실시간 렌더링을 할 수 있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비해서 아주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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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징은 대략 살펴봤고요. 결국은 이런 특징을 가진 이제 기술 적용이 돼서 쭉 사용을 할 텐데, 이런 디지털 영화 테크가 가지는 가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엔 보통 1인 제작 영화나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뭐 배우나 배역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길이에 상관없이 영화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영화 제작 플랫폼이라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보통 개인이 구현하기 힘든 배경, 어떤 군집, 수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수많은 동물들이 출연하는 그런 영화들도 어떤 영화 디지털 플랫폼에서 필요한 부품을 끼워 맞춰서 개인이 어떤 멋진 영화를 제작하는 그러한 시장이나 그러한 환경이 구축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또 보는 이제 생각하는 가치는 디지털 영화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직접 뭐죠? 위험한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사고도 많이 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디지털 환경으로 되면서 다 그래픽 처리로 위험한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 사고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좀 안전하게 촬영이 가능한 그런 영화 촬영 환경이 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은 각종 컴퓨터 작업을 자동화 툴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노동력을 절감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저비용으로 좀 더 원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저비용 관점의 영화 제작도 가능할 수 맞습니다. 있는 가치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펭수라고 하세요? 펭수 요즘 뜨죠? 예, 펭귄의 펭수에. 그죠? 그 시대가 가고 이제 펭수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기존의 뭐 보안 인증 법적인 규제 그런 것들은 기술을 발전되면서 그대로 갑니다. 계속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 스토리, 시나리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영화화할 때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있고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뭐 수많은 디지털 영화를 쉽게 제작하고 저비용에 어떤 고급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 흐르는 스토리, 그 시나리오 그런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뭐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 1인 제작 시장의 기회가 더욱더 확대되는 비즈니스 시장이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그 하나의 좀 가치일 것 같아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영화 시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가 사실 좀 제일 궁금한 사항일 것 같아요. 뭐 영화들은 많이 보시니까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더 진화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디지털 영화 기술 적용된 이쪽 시장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성을 발전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떠오르는 것 중심으로 한두 가지 서로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상상이 현실화될수록 더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인간에 대한 가치나 감성 코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술 발전, 저비용도 좋고 노동력 절감도 좋고 다 그렇지만 역시나 그러한 스토리를 통한 어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최근에는 VR 쪽, AR 쪽 이런 서비스 시장 컨텐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지금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모션 캡처나 또는 이런 모션 캡처는 또 어떤 경우 활용이 되냐면 현재 뭐 트래킹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 VR, AR에서 헤어
메이크업이나 또는 백화점에서 이제 의상 사이니지 앞에서 뭐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고 또 가장 많이 이제 게임 시장에서 게임 캐릭터 뭐 게임 배경 이런 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조금 찾아보면 광고 시장 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부분 이러한 디지털 테크 영화 쪽에 있는 테크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같은 게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펙트였다면 이제는 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쪽으로 사용자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중시되는 인터랙티브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광고와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로는 또 이제 공익 광고들도 있고 또는 거기에 합쳐서 뭐 이제 PPL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짧게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광고가요. 저 뭐 영화나 재미있는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결국은 광고더라고요. 그런 게 꽤 많이 있어요. 스토리도 있어요. 거의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잘 나중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이 등장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라는 장르와 광고라는 장르가 별개가 아니라 짧은 영화죠. 어떻게 보면 짧은 몇 분짜리 그런 식의 형태의 접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또 다른 방향성들이 있을까요? 말씀 하나. 그 줄거리를 사용자가 선택해서 끌고 가거나 다른 걸 선택했을 때 다른 스토리의 영화 드라마가 이제 전개되는 것들이 아마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통 극장에서 영화를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는 게 일상적인데 제 생각에는 좀 극장이 점점 없어지고 마치 넷플릭스가 점점 확대가 되듯이 1인 영화 1인이 얼마든지 좀 자기가 원하는 줄거리에 원하는 스토리의 그런 영화들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열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그 디지털 데이터가 사실인지 조작 가짜인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니까 앞으로 영화나 이런 것들도 그런 가상의 거짓적인 영화냐 아니면 실제 영화냐 그런 것들을 아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그런 어떤 규제나 보안이 많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인상적이셨나 봐요. 네. 블록체인 얘기가.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방향성을 지금 영화 제작 관련 플랫폼으로서 네. 이제 실제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1인 뭐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이 가상 배우나 가상 세트, 음악 이런 공간 건축 이런 필요한 디지털 어셋 소스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지금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 채널들을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다양한 포맷으로도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크게는 어떻게 보면 크게는 플랫폼인데 제작과 또는 제작 플랫폼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가 채널의 다양성의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들이 지금 활동하듯이 최근에는 V투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V투버에서 이 V투버는 시청자들이 e스포츠를 실시간 중계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시청을 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또 다른 지금 채널이 생긴 거를 오늘 제가 알게 됐는데 이렇듯이 다양한 채널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좀 더 넓게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 부연 설명, 네. 부연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영화를 촬영하면 거기 에셋이라고 보통 표현하듯이 네. 디지털 소스들을 소스. 영화에도 써먹고 음. 그 소스를 게임에도 써먹고 또는 AR 관련된 쪽에서 써먹고 해서 영화를 기획을 할 때부터 이게 영화부터 게임, AR 전체적인 흐름을 타면 다 그게 하나의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이런 소스들이 활용이 되는 형태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거기 저도 좀 덧붙이자면 많아진다. 네. 덧붙이자면 실제 지금 그런 어셋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진을 좋아해. 그러면 내가 사진을 다니면서 필요한 매핑 소스나 이런 부분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예. 그래서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또 비즈니스 영역도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보통 1인 제작자, 그 유튜버 형태처럼 혼자서 스토리는 있고 등장인물은 디지털 배우 구입해서 저작권적으로 구입하고 네. 배경해서 하나의 스토리 있는 그렇죠. 컨텐츠. 사실 그게 옛날에는 그 플래시로 여러 가지 재밌는 영상들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런 게 이런 디지털 여러 가지 소스들을 활용하면 하나의 영화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플래시를 통해서 경험했던 옛날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고품질의 플래시.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플래시가 있을 때도요. 네. 프리미어나 다 영상 편집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런 컨텐츠들이 네, 또 다 똑같아 있었나요? 그때도 공급되는 다 게? 있었어요. 뭐 그때는 활용이 안 됐던 거에 대신 이제 예. 플래시 기반으로는 플래시가 뜨면서 애니메이션 2D 기반의 예. 인터랙티브한 애니메이션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전에는 그냥 영상이었다면 그 장점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게 플래시 기반으로. 근데 그때는 2D라는 느낌이 강해. 예, 2D고 예, 예. 대신 이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네, 있죠. 네, 그 네, 전에는 맞아요. 안 됐지만. 예. 예. 맞아요. 어쨌든 1인 크리에이터의 기회가 훨씬 이제 더 커졌다라는 게 특징이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방향성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면 이거 너무 사실적인 거에 대해서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너무 사실적이니까 아날로그 감성을 조금 더 오히려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오히려 실사를 찍어서 이걸 2D나 아날로그 느낌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최근에는 1인 제작 영화 시장도 활성화된 만큼 짧은 영화 제작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웹드라마 저비용의 웹드라마도 있듯이 웹툰에서는 이런 거를 또 효과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좋은 비싼 기술이 아니어도 좋은 스토리와 아이디어 가지고 얼마든지 창작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픈 소스나 또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아까 프리비주얼라이션 그 프로그램도 프리비즈 제작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고요. 또 사실 안 나온 이야기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그 배우나 연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도 중요한데 그 공간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게임에서도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서 어떤 소품에 어떤 공간에 어떤 컬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기획해주고 설치하는 게 바로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컴퓨터로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활용이 되고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 한번 정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화 제작에 인공지능 기술이 훨씬 다양하게 접목이 될 것 같아요. 뭐 다행히 뭐 편집이라 이런 쪽에도 들어갈 텐데 일단 요즘에는 영화 예고편 제작도 인공지능이 해주는 사례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고편이라는 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전체 줄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인공지능이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의 예고편들을 다 학습을 해서 이제 새로 나온 영화가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장면 뽑아야 될지 수습 판단해서 만드는. 그래서 예고편 제작도 인공지능 해주고 그리고 영화의 음향 효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최적의 음향을 만들어주는 것도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좀 따로 전문가들이 했던 영역들을 뭐 이게 또 일자리 그렇죠. 문제가 연관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배역, 스턴트맨 이런 거 네. 일자리가 또 없어지죠.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디지털 배우 같은 경우는 스턴트 그런 일자리고 음향 효과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전문적인 그렇죠, 그런 전문적인, 일자리 있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적은 인력이 더 고품질의 영화를 고품질의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를. 그런 상황으로부터 진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또 혹시 인공지능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또 사례가 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네. 모 기업에서 디지털 소스나 디지털 기존의 영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매핑 소스나 텍스처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화에 대한 예를 들어 공포 영화다 아니면 뭐 잔잔한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를 치면 거기에 관련된 소스들을 갖다가 모아주고요. 내가 스토리를 쓰면은 그 스토리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얘가 바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를 개발을 해서 지금 뭐 학교랑 지금 MOU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보통 음악도 보면 뭐 작곡이라는 게 맨땅에 해도 팍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음악들 잘 짜집게 그럼요. 해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영화도 네. 예, 기존에 있는 영화들 잘 분석을 해서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러한 기술 기반에서 저희가 가장 쉽게 이렇게 접근성 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바타 하니까 이모지.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이모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2D나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가상현실 서비스들 보면은 그런 오히려 아바타 내 얼굴을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가 이제 실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소셜 캐릭터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셀피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V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밖으로 노출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어디 기업인지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 현재 V튜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우리 유튜버에서는 그 유튜버들이 어때요? 본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모습이 나오기 싫어. 네. 예. 그럴 때는 내가 아닌 내 아바타가 네, 나와서 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따라서 네.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네, 있다. 네, 향후는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방향성을 보시면 참 그거 좋을 것 쓰면 같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데요.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얼굴은 안 나가고 싶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네.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례가 사실 또 그 더빙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제 최초는 이제 뭐 외국 영화도 영어로 뭐 되어 있는 거를 한국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성우들이 다 더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워낙 이제 음성 합성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이미 특정 음성이 저장이 된 합성 기술이 있으면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그 녹음할 수 있는 뭐죠? 기본 텍스트만 있으면 다 더빙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영화가 전 세계에 자막이 아니라 그 나라 말로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지금 그 서비스를 보니까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네. 영어로 얘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네. 보여준다든지 네.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 말뿐이 안 되잖아요. 밑에 자막을 재생한다든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실제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말로 해가지고 얘가 해주니까 언어의 장벽 또한 무너지고 효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오늘 뭐
중요한 건 다 말씀을 네. 나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마무리 멘트 겸 네. 혹시 뭐 빠진 게 있으면 뭐 더 언급하시기도 하고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주시고 그다음. 에, 디지털 영화 그 분류를 크게 나눈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영화 기술적인 디지털 영화 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로봇 우리와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왔을 때 로봇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죠? 그런데 아닌 척하는 게 가장 위험하듯이 우리가 지금은 영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출연하는 배우가 진짜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사실적인 표현들도 전부 다 인공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AR, VR이 우리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TV를 통해서 구현되는 게 아니고 한 200명이 모여서 보는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구현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마무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영화는 영화대로 재미있게 즐겁게 상상하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좋다 나쁘다 이것도 뭐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하지만 감독은 그거를 또 예상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로봇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영화 제작 기술 중에 이 로보틱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부는 이제 실사처럼 똑같이 만들고 한 부분을 이렇게 움직인 도구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기술들이 지금의 로봇 보면은 착용형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 사실은 그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이 기술이 어디까지 왔고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주제를 줬기 때문에 더 많이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서 좋았고 사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저는 이제 이러한 기술 가지고 서비스 디자인 쪽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직까지는 제가 VR이나 이런 쪽 가면은 공간이다, 인터페이스다, 기술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나 가치는 많은 부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뭐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는 댓글 남겨주신 분이 영웅만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댓글을 못 읽었다는 점.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무리 멘트를 딱 한 글자 안녕하세요 인사를 주셨는데 제가 인사 못 받았어요. 아이고. 네, 지금 뭐 청취 안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맨 처음에 인사 주셨는데 늦게나마 인사 잘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오늘 주제를 디지털 영화로 잡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컨텐츠라는 키워드로 좀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 컨텐츠 영역이 영화라는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 영화라는 주제 컨텐츠 키워드와 또 이게 1인 크리에이터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컨텐츠 산업이 좀 크지만 크면서도 우리 잘 몰랐지만 세분해 가면서 이게 서로 또 연결될 수 있고 한쪽에서 기술이 발전을 하면 또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영화 쪽에서 컨텐츠 시장이 커지면 이 게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저도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오늘 좀 비가 좀 왔었죠? 네, 비 좀 맞으셨나요? 비 맞았어요. 네. 네, 아침에 비 출근할 때 오고 오후도 좀 오고. 하루 종일 났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비 온 날은 엄청 추운데 오후는 좀 날씨는 좀 기온은 좀 그래도 올라간 것 같아요. 아주 춥지는 않더라고요. 어제는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찍 나왔더니 추웠어요 오늘도. 아침에는 추웠죠. 아침에 네. 추웠고 좀 좋아지고 어쨌든 네.
이것도 하나 컨텐츠일 수 있는데요. 예, 비 오는 날씨와 추위 또 이렇게 아무튼 이 컨텐츠라는 걸 계속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주제를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주제로 네. 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